여러 가지로 매크로 변수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었던 밤사이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이 주말 내로 평화협상 2차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에 다시 한번 유가가 큰 폭으로 진정되는데요. 덕분에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도 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네요. 과연 오늘 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 나스닥이 계속해서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PPI도 상당히 좀 잘 나와줬고요. 무엇보다도 이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어떤 협상 진전 소식이 가장 크게 주가를 끌어올렸겠죠. 네, 일단은 이제 완연한 이 회복의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PPI가 이 예상치 대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1.1%인데 0.5%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물가에 대한 그 부담이 특히나 이제 PPI는 이제 시장 측면에서 크게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헤드라인, 코어 모두 다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낮은 결과가 보여졌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예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를 했을 때 물가에 대한 이제 이 여파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AI가 어느 정도의 그 물가를 좀 잡아줄 것이다라는 컨셉,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산, 그러니까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좀 막아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통화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막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가 낮아졌다라는 측면,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제 2차 협상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란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한다라는 측면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특히나 WTI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브렌트유는 횡보하는 모습. 근데 결국은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금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PPI도 좀 낮아졌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빅테크에 가장 큰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복의 어떤 그 시그널을 알리는 네.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다시 좀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빅테크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쏠린 하루였었는데 이제 미국과 이란은 계속해서 좀 물밑 대화를 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이게 2차 대면 협상이 잘 이루어졌을 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 시장 영향이 참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이 2차 협상 이런 것들보다는 네. PPI가 좀 더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대면 협상 역시도 사실은 지금 이제 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이제 대화이기 때문에 이란 측면에서도 이란도 이렇게 미국에 상당히 조금 이렇게 엄청나게 굴욕적으로 이제 항복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보여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는 호르무즈 해협을 예전과 같이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프리하게 모든 선박들이 이제 100%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란도 돈을 많이 썼고요. 미국도 많이 썼고 이스라엘도 많이 썼습니다. 이 돈을 어느 정도 제3국 한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용을 이제 배분하는 그런 전략 측면이 유일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논하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협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핵에 대한 어떤 컨셉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실리적인 어떤 컨셉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유가가 이제 WTI는 많이 급락을 했겠지만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운임 비용이 계속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운송비가 좀 증가를 시키게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 유가도 그렇고요. 모두 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유가와 시장의 안정화는 약간 이제 동반하면서
공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가가 60불에서 전쟁 전후로 해서 90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쵸. 90불에서 100불까지.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것이 미국의 원유 업체들이거든요. 전일에는 좀 많이 주가가 좀 떨어지기는 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 시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60불대에서는 미국 원유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0%에서 1%대인데요. 90불에서 100불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본다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5%에서 10%포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캐시플로우를 어느 정도 미국이 맛봤다라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옛날만큼 이제 60불, 50불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자극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자국 내에서 지금 이제 원유의 순수입이 거의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순수입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순수출국으로 본인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100불 이상까지는 안 간다라는 컨셉,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그렇다고 뭐 60불까지 떨어질 것도 같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유가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뭐 견디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시장 안정화와 이 정도의 어떤 고유가가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공존화되는 그런 컨셉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WTI 기준으로 뭐 90불 정도가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제 처음으로 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 6천선을 돌파한 모습이 처음으로 나와줬었죠. 이게 외인 수급 쪽에서 그래도 이제 매수 사인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어제 하이닉스도 외인들의 그런 손바뀜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런 외인 매수세가 이어질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외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 실적의 상향 조정의 폭이 점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특히나 반도체 업종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매수를 하고 싶지만 전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안전 자산선도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달러도 조금 이제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빗달러 자산에서 우리가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글로벌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하고 한국 주식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원자재 측면에서는 귀금속 자체가 가장 큰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선호가 되는 측면이 있고 이머징 국가 안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은 이제 한국 내지는 뭐 대만 업종, 대만 증시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반도체 사이클에 동참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금융자산 내에서의 이동은 주시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는 아직은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부동산 자산 측면에서 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시기는 아직은 뭐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상당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주식의 이익 추정 시가 너무 이제 반도체 위주로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8배에서 뭐 이제 9배 요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글로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큰 매력적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수는 뭐 6천선 아니고 기존의 어떤 고점 트레이 하는 것 같이 7천선, 뭐 8천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환율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공간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4월 들어가지고 이 환율이 급락하는 날마다 이제 반도체 투탑으로 좀 외인 수급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이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어제 덕분에 신고가를 갔었죠. 이게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 6%대 좀 쏠림이 SK하이닉스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삼성전자 실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에 대한 어떤 움직임, 수요를 확인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이닉스도 이제 곧 나올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올라가는 그 미국 나스닥이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OP 마진 측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퓨어 반도체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이제 2배 이상 높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가 더 좋으냐라고 보기에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뭐 둘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뭐 의욕이 아니고 이제 심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배당 성향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어떤 혜택을 분명히 연중에 이것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한 정책이 올해 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밸류업 측면에서도 분명 정부에 대한 어떤 그 화답을 정부 정책에 대한 화답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과 배당 모멘텀 이런 것들이 둘 다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투탑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도와줬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주 한번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강력한 모멘텀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14일부터 19일까지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같은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이벤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로봇공학 국제 컨퍼런스, 또 강력한 로봇주들에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 금리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네. 로봇주들이 뭐 지금 당장 뭐 반도체 종목군들 같이 뭐 캐시플로우를 막 벌어들이고 실적을 뭐 서프라이즈 내고 이런 컨셉은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뭐 서막 입장에서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환경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성장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다시 기대를 갖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자율주행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해서 탑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한국의 반도체 수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뭐 로봇주 뭐 현대차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력이 높고 어느 정도 대기업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주가가 반도체 대비해서 좀 눌려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방향성과 역의 관계로 계속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벤트 관련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게 AACR도 기다리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암학회가 이번 주 후반 들어서 개최가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바이오주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번도 좀 약간 조용히 넘어갈까요? 아니면 굉장히 또 크게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이오도 로봇주하고 비슷해요.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높고 네. 뭐 실적 뭐 기대감보다는 지금 벌고 있는 어떤 그 특허라든지 약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기대감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크게 수혜 볼 게 로봇하고 바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기본적으로 제약주들한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비만, 경구용 어떤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뭐 주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크게 매출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고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경구용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이 빅테크하고 약간 그 제약바이오와의 어떤 그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금리가 좀 이제 피크아웃 되면서 이거에 대한 또 관심도
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물가도 많이 잡혔고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타오른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게 바로 이 제약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월 시장 전망 그리고 남은 시기 동안의 대응 전략이 궁금한데요. 우선은 일단 회복세로 접어든 시장이잖아요. 네. 이제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결론은 비슷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인덱스를 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렇지만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리스크 테이킹 현상 시기에서 네.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알파가 있는 실적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 상향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측면도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유가에 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 측면에서 우리가 빨리 에너지를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신재생 관련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계속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측면에서 2차 전지의 턴어라운드에 저희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건설주도 지금 원전 관련한 그런 모멘텀까지도 반영이 되면서 저평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증권주는 물론 이제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좀 좋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네. 증권주, 은행주 모두 다 2차 전지 빼고는 2차 전지는 약간 턴어라운드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건설, 뭐 은행, 이제 증권주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좀 좋고 전반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 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재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은 뭐 여전히 중국보다는 북미향 종목들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90달러 뉴 노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전기차 수요를 좀 자극할 만한 정도의 레벨로 앞으로 쭉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이 원유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거의 이제 전쟁 전하고 후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가장 이익 모멘텀이 좋았던 곳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많이 떨어지게 됐고요. 이곳이 결국은 미국 원유 업체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은 이것을 이제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어떤 그 갈등은 어느 정도 좀 조장을 하면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운임비도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유가에 분명히 본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는 유럽이라든지 동맹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미국에 100% 이것을 수긍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동맹하고는 좀 다른 결로 네.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